바뀌는 날씨처럼 상당히 우울하고 좀 짜증이 나는 날이었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드디어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송구 공판만 남겨놓고 검찰의 구형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뭐 우리가 미리 예상은 했었지만 상당히 착잡하고 우울하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알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기분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악랄한 재판 절차, 이 사악한 재판 절차에 대한 억한 심정이 이미 이거보다 분노가 이것보다 100배 더 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감정의 요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공소 기각을 하는 게 최선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지만 검찰의 속성이 그거 아닙니까? 조종태 성남 지청장이라든가 분당경찰서 유원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전해철이라는 이 국문 똥파리의 어떤 네트워크 하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경기도 지방선거에서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김부선이라든가 이런 국문 똥파리들을 지지를 받는 이런 전해철과 김진표 그리고 김용환 그런 애들, 김용환이 또 민주당이었어요. 지금 뭐 국민의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치권이 다 달라붙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기득권에 찌들어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권력,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감당해야 될 수모, 정신적인 고통, 피해의 심각성 이런 것은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형량은 솔직히 저는 콧방귀가 낄 정도입니다. 그 정도 크지 않았다. 박인복이가 또는 이재선이가 또는 그 가족들이 당할 수모와 뭐 피해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 정리만이 구형량이 연명질을 하는데요. 그때 박인복이나 이재선의 그런 녹취라든가 조작극, 모략극, 그 꾸미는 거 이런 것들 들어봤으면서도 꼭 저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증거가 노정이 되어 있음에도. 자, 그래요. 자, 현재 오늘 구형량은 1년 6개월 그러니까 직권남용부원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한 3년 구형하고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구형할 줄 알았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구형량이 작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재판 절차가 계획되고 시도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검찰이 구형하면서 거론했던 내용들은 뭐 이미 수없이 이 재판 20차가 넘는 가까이 되는 그 공판 절차를 거치면서 검찰 측이 무슨 시멘트 벽에다 얼굴 마주보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태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살펴볼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재명 지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소 기각이나 이런 억지 기소를 취하기를 바랬지만 검찰이 뭐 이 재판을 처음 시작하고 이 소송 사법 절차를 개시했던 이유가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죠. 뚜렷한 목적이 뭡니까? 오직 정치 대마로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 또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큰 업적을 큰 임무를 완수해내고 나서 신분이 보장되고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 어떤 업무에 의하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검찰의 뭐 구형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뭐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현재 제 입장에서는 구형량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적게 구형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재명에 대한 뭐 문장을 보면 민의를 왜곡하고, 중대한 범죄고, 사악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고, 폐륜적 범행이고, 이런 극단의 단어를 썼죠. 저는 검사들이 이런 극단의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 재판 절차가 이재명을 무슨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언론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62%, 한 65% 가까운 좌석이 언론에 배당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언론에게 충분히 이재명을 모욕 주고 욕 먹이고 깎아내리고 인신 모욕 주고 정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저는 이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재판 절차라든가 어떤 뭐 선거법이라든가 직권남용에 대한 이런 법적 절차를 다투기보다도 이 절차 안에서 무수하게 밝혀진 이재명의 가정사라든가 이재명의 이런 가족 관계에서 빚어진 어떤 어찌 보면 아픈 그런 가정사, 무슨 아픈 가정사가 이미지 메이킹 된 단어라고 그렇게 뭐 왜곡을 하지만요, 집안에요 정신질환 의심자, 정신질환자가 2명, 1명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이건 아픈 가족사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이런 다툼 이런 것을 공적으로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노출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하여튼 그 둘째치고 저는 이 재판이요, 우리 처음에 이 재판이 진행됐던 최초의 그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구형 이유라든가 이런 세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었는데요. 저도 예상을 했고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피고인 신문 절차는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재판 절차의 한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된 부분인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척결 제거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검찰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판 기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런 악랄한 공격들을 보셨죠? 걔들은요, 그 재판 절차에서 자신들이 잘못을 재판부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꾸지 않죠. 계속 강제 입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피고인 신문 취조하듯 이재명을 모욕 주고 예의 하나 지키지 않고 얼마나 싸가지 없게 이재명을 조롱하고 모욕을 줬습니까? 자, 거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맞불 작전에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거나 크게 하지 않고 품위 있게 이성적으로 대응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애들은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크게 정치적으로 성장했을 때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런 피고인 신문이라든가 오늘 구형 절차에서 보여줬듯이 검찰은 이것이 의심 환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라고 계속 재판부에서도 보건소장이라든가 김용환이라든가 무수한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정신교육을 했잖아요. 이것은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고, 장기간 구금하는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고 계속 강제 진단 절차라고 많이 말을 했고, 검찰에서도 자기들이 사건 파악을 잘 못했다고 강제 입원이라고 처음에 기소를 했다가 여러 지적질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씨발 이거 뭐야 하면서 강제 진단이라고 용어도 바꾸고 진단이라고 바꿨으면서 이제 그때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씨발 강제 진단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절차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재판 절차 과정 중에 뒤늦게 자각을 한 애들이 검찰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지적질을 당하고 쪽팔림을 당했으면서도 끝까지 구형 절차라든가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강제 입원이라고, 이재명 강제 입원했다고. 왜 이렇게 계속 같은 말, 이 멍청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할까요? 그렇죠. 언론에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에다가 계속 고정관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편인적인 정치인이다. 그러나요, 강제 진단이라고 이렇게 법적 쟁점을 정리해 준 사람은요, 재판부예요. 재판부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보건소장이라든가 김용환이가 개소리 할 때마다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고 강제 진단이야. 너가 그냥 일반 법을 모르는 일반인처럼 그냥 강제 입원이라고 그냥 드라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제 입원이 아니고 강제 진단 절차라고 재판부가 코칭해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끝까지 오늘 구형 절차에서도 강제 입원이라고 계속 하고 있죠. 자기들의 잘못이나 과오를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번복하면 무안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이 재판은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금문 똥파리, 특히 문재인의 오른팔, 전해철에 의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 재판 사법 절차 사정기관 이 법적 소송은 진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의심을 하지만 저는 확신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일단 이 사건의 관계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 재판이 진행이 될 때 1월 달부터 이 사건에 경찰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보통의 정치인에게 행해지지 않는 그런 망발과 이런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의 비상식적인 검찰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했는데, 이 관계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분당경찰서 유현철이고, 그리고 수원지청, 성남지청이죠. 성남지청장이 조종태야. 자, 얘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구형 절차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적대의식을 충분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구형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들이 재판부에 의해서도 진단이라든가 강제 입원이라는 걸 분명히 지적을 받고, 재판 내내 증언자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법률 해석에 의해서, 법 창조자의 권위 있는 법 해설에 의해서, 그리고 정신부검의 권위 있는 의사들의 이런 설명에 의해서 충분히 진단 절차가 거론됐으면서도, 자, 이 재판 절차 20회에서 80%는 형님 강제 진단에 관한 이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법을 해석하는 그런 핵심이었어요. 그 핵심의 그 권위자들, 이영문 교수하고 정신부검이 누굽니까? 백종호 정신부검이가 계속 강제 진단 절차, 그러니까 입원 진단 절차에 대해서 계속 권위 있는 해석을 해주고 법을 해석해 줬어. 그래서 이 재판 절차 내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형님에 대한 진단 절차가 형님이 이상이 있냐 없냐, 그리고 자타의 위험이 있냐 없냐, 그리고 여기서 진단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다투고 있는데, 검찰 오늘 구형 절차에서 말한 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형님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다. 입원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에게 강제 입원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데, 이재명이가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25조 사망을 계속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이런 주장을 깡그리 해버리고 그냥 이재명이가 강제 진단 절차 법조문을 펴놓고 보건소 애들하고 토의하고 절차를 따지는 이재명에게 진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법률 전문가인 이재명이가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법적 절차 하나하나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만큼 관계자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계속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이 노력을 해왔는데, 검찰은 깡그리 무시하고 이재명이가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아예 강제 진단 절차라는 자체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분당경찰서 유현철이는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해철이가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비서관하고 민정수석할 때 이 유현철이하고 인연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지청의 조종태는 전해철이하고 마산고등학교 후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분당경찰서장하고 성남지청장인 조종태, 특히 검찰 조직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는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기소권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종태의 임무는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해철이하고 관계가 있어. 그리고 유현철이도 전해철이하고 관계가 있어. 자, 전해철은 누구라고? 문해철의 금문 똥파리의 오른팔이야. 그리고 김경수가 구속됐을 때도 주도해서 앞에 나가서 금문 똥파리들을 주도하고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이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전해철의 고등학교 후배인 조종태가 언제 성남지청에 부임이 됐냐?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재명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성남지청으로 부임이 된 거야. 2018년 7월달.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상당히 절묘하고, 이재명이가 고소를 당하니까 이것을 어떤 사건을 막게 되는 책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종태가 이 전해철이하고 인적 관계가 있는데, 얘가 부임한 게 2018년 7월 경기도지사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경찰의 신분하고 검찰의 신분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검찰은 막강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전해철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고 가장 가까운 참여정부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을 맺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해철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판단이 개입되니까 사정에 이런 고소 고발에 개입되고 조사에 개입되고 하다 보니까 우린 당연히 전해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전해철부터 정치적으로 계속 삼철삼철 하면서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과 가장 친한 그리고 가장 인적으로 가장 친밀한 금문 계열인 우리 전해철이가 이걸 주도하고 있을 것이다 의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구형 절차를 보면서 이 성남지청의 그 조종태가 자 하나의 사건을 또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 있죠. 이 김학의 사건이 지금 뭐 마약 사건이라든가 뭐 접대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만 김학의 차관의 지금 현재 비리라든가 성접대 또는 이런 건설업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거기에 조사를 누가 하고 있냐면요. 조종태가 하고 있습니다. 조종태가 이 김학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어요. 차장검사로. 자, 부장검사가 있고 차장검사가 있는데 보통 이런 특별 사건을 담당할 때 부장검사는 그냥 얼굴 마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굴 마담으로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사건을 브리핑하는 정도지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부장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차장검사 그러니까 실무자 검사급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자, 이 김학의 사건이 어떤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이죠. 자, 김학의 차관의 이런 뭐 접대 사건을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라. 끝까지 뭐 이런 권력의 비호를 받거라든가 이런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 경찰이나 이 사정기관의 그 입장이 어떻게 되냐. 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한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인가요? 회의에서 지시를 한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죠. 자, 이 행동대장을 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조종태야. 조종태가 누구라고? 전해철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후배죠. 마산고등학교 후배인데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차장검사. 이 김학의 사건에 조사를 하고 있는 차장검사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몇 개의 사건이 있죠. 장자연 리스트부터 해서 김학의 사건, 몇 개의 사건, 2개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했잖아요. 그 한 개의 사건을 지금 엄청나게 잘 조사하고 있죠. 김학의 조사를. 이것을 한번 보면은 저는 느끼게 됐어요. 아, 문재인의 이런 지시를 누군가가 떠받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해철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전달받고 전해철이가 이 의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이런 검찰을 움직여서 검찰의 전해철의 이런 의중이라든가 문재인의 의중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특별히 언급했단 말이죠. 특별히 조직의 명을 해라. 무선 검사들이 있는데 왜 이 조사를 이 조종태 성남지청장 이재명이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재명이를 지금 억지 기소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청장이 지청장일 뿐이야. 서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지청장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을 조사하고 기소했던 조종태 성남지청이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는 그 악랄한 지금 기소 이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소 이유는 저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자, 시간 있을 때 이 기소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재명 도지사를 처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분당경찰서의 유현철 얘는 민정수석실에 전해철과 같이 근무했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도지사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종태가 임명이 됐다. 이 조종태는 전해철의 마산고등학교 후배인데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전해철 라인이다. 2명 다. 분당경찰서라든가 자, 전해철이는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비서관이고 민정수석이었다는 거죠. 같이 근무를 했는 거야. 유현철이하고. 그리고 조종태는 성남지청장인데 마산고등학교 후배야. 다 이 2명이 지금 이재명을 조사하고 있고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들 전해철, 자,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이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김학의 차관의 이런 잡지 사건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자, 그럼 이 조직의 명운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조종태란 말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을 한번 의심받을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해철이 한번 우리가 다음에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